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죠? 오늘 박수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자산운용 소울 ETF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장님 모신 이유가 배당 이야기 좀 해달라. 오늘 요새 좀 배당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배당도 또 ETF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부탁드리려고 모셨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또 짚어보고 한번 시작을. 오늘은 그냥 작은 플로우만 좀 가져와 봤어요. 연초 이후에 어떤 ETF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자금이 많이 빠졌는지 이런 거 보면은 또 시장 흐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연초 이후에 자금 유입액 상위 20개를 갖고 와 봤습니다. 근데 상위에 봤더니 S&P 500 이런 ETF들이 조금 보여요. 근데 이게 시장이 많이 빠져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온 거다. 몰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뒷부분에 이제 자금 유출액 상위를 또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도 S&P 500이나 나스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파이라든지 QQQ 같은 ETF들은 오히려 자금이 많이 빠졌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미국에는 S&P 500 관련된 ETF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이는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ETF고 가장 규모도 크고 거래 규모도 가장 큰 ETF인데 이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호흡은 약간 짧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장중에 트레이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호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술적인 접근을 하는 투자자들이 스파이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오히려 다른 S&P 500, 뱅가드라든지 아이쉐어스 같은 경우는 보수가 굉장히 좀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ETF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금 유입의 상위에 있는 S&P 500 ETF들은 좀 호흡이 짧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자금이 아닐까 그런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술적인 트레이딩이라고 하시면 네. 약간 뭐 그냥 실물이랑 뭐 ETF랑 차이 뭐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건가요? 어떤 거가 그런 있을 수 있을지.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든지 전술적인 자산 배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략적인 자산 배분은 조금 긴 호흡인 것 같아요. 우리가 5년, 10년의 흐름 동안 주식과 뭐 채권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 건데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우리가 올 한 해는 10%를 타겟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조금 더 오버웨이, 더 비중을 많이 주겠어 혹은 적게 주겠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전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호흡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호흡의 자금들은 오히려 좀 빠져나갔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을 조금 리스크 오프하는 성향이 많이 짙었던 연초 이후 흐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주로 스파이나 QQQ 같은 대표, 그러니까 대표 지수 ETF인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 ETF. 네.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표 지수를 제외하고는 배당이라든지, 네, 주식 쪽에서 이제 배당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귀금속, 골드 같은 귀금속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특히나 지금의 시장 상황은 굉장히 위험 자산을 떠나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원자재 투자를 할 때 국내 상장된 ETF들은 대부분 달러 해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원자재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지금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그렇네요. 달러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30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1년 내내 거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지금 달러와 금과 같은 원자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 상황은 굉장히 이제 리스크 오프,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유의 깊게 보이는 게 3배짜리 나스닥 레버리지. TQQQ. 네. TQQQ. 굉장히 많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조 원, 44억 달러 자금이 유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연초 이후에 순매수 봤더니
TQQQQ가 1위더라고요. 아, 1위예요? 네, 아.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1위예요. 보통은 그 테슬라인데. 맞아요. 테슬라나 이런 개별 종목이었는데 TQQQ가 아. 네, 올라와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예, 그만큼 그 시장의 단기 반등을 노리고 세배 레버리지로 많이 좀 자금이 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흐름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섹터 중에서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반도체, 금융, 에너지 쪽으로 좀 자금이 네. 유의미하게 유입이 됐고요. 확실히 장 색깔이 많이 바뀌었네요. 투자자들 선호하는 산업군도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성과도 굉장히 다른 섹터 대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년과 예, 그 전년과 다른 색깔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중에서는 밸류, 가치주로의 자금 유입이 좀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대비 주요 스타일의 상대 성과를 좀 차트로 그려와 봤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성장 팩터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 이후에 확실하게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 가치 팩터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찬란한 미래, 밝은 미래, 성장 이런 거에 투자를 했던 시기를 벗어나서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흐름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치 성장 그 분류가 있어요? 아니면 ETF를? 제가 지수 기준으로 봤어요. 예, MSCI 뭐 글로벌 지수인데 MSCI USA의 밸류 지수랑 그로스 지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치주의 성장, 아웃퍼포먼스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시장 대비 상대 강도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적인 강도라고 시장보다 얼마나 올랐냐 네. 뭐 이런 건가요? 네네 그런 차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좀 이렇게 흔들리고 시장 색깔이 바뀔 때 네. 지금 약간 배당 관련한 기업들 혹은 요거 묶어놓은 펀드들, 네. 뭐 ETF 여기에 좀 관심 가져봐야 된다. 네. 요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 뭐 배당주 투자하자. 그럼 배당주 뭐 떠오르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배당주를 어떤 거를 투자할까?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배당주 투자보다 그럼 어떤 배당주 투자할까? 이게 좀 고민이 고민이거든요. 많죠. 얼마 전에 우리 나수지 기자님도 어떤 배당주를 골라야 할지 감사합니다 또. 그런 또 좋은 콘텐츠를 올려주셔서 굉장히 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구태의연하고 되게 재미없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올해 같은 시장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싫어도 재미없어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 짧게 제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배당을 늘리거나 줄일 때는 어떠한 요인에 근거하여 배당 정책을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배당 여력이죠.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그런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기회입니다. 사실 돈이 있어도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가 있는다면은 배당을 주는 것보다 좋은 투자처를 발굴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면은 배당 정책을 뭐 기존보다 조금 약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나쁘게 판단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돈 이만큼 불려줄게 네. 이게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고. 어쨌든 기업의 주가는 기업 이익에 기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이익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 기업의 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사실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이 기업은 배당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쵸. 부채가 많으면은 수익이 날 때마다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보는 게 과거 배당입니다. 기업들은 배당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를 기피해요. 과거 배당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는 판단하지만 그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거죠. 배당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기업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렇죠. 네. 갑자기 배당 늘렸다가 또 못 벌 때는 끊었다가 네. 이게 그냥 자기네 실적이 예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맞습니다. 안에서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가 시장에 많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령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한다라든지 그렇다면은 배당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젊은 층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예년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조금 침체되었을 때는 배당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또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뭐 주주들의 어떤 니즈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가지고 배당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ETF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배당 전략들이 있는지 저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그냥 높은 배당할 거냐 어떻게 네. 할 건지 어쨌든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ETF라고 했을 때 그 ETF들을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그거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배당이죠. 네, 배당 수익률 지금 높게 찍히는 거. 네, 그런 애들만 골라 투자하는 고배당 ETF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이죠. 배당을 얼마만큼 증가시켜 오는지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 네. 사실 그런 애들은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전략을 이야기할 때 4가지 카테고리로 기업들을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배당에 따라서 네. 네, 어떤 건가요? 배당 킹, 그러니까 배당 킹이라고 하면 배당 많이 주는 거. 네. 그리고 배당 귀족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 어취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배당 블루칩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배당 킹은 무려 50년 동안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기업들. 그러니까 50년을 꾸준히 배당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애들을 배당 킹이라고 하죠. 정말 킹이라고 부를 만한. 그렇죠. 실적도 계속 늘려왔다는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귀족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25년. 네. 그리고 어치버 같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블루칩은 5년인데 사실 엄청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미국은 이제 기업의 역사도 길고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도 긴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 한다라면은 10년 이상 증가시켜 온 기업 또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뭐 미국만큼의 경제 규모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장 기업들의 히스토리가 이제 누적이 된다라면은 이러한 좋은 기업들도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 성장 전략의 ETF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4년에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배당이 문제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당 관련한 세제들을 혜택들을 많이 주면서 배당을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배당 관련된 지수를 많이 만들면서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을 많이 꾀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고배당이라든지 배당 성장 전략의 지수들이 많이 산출이 됐고, 지금 국내 ETF도 그런 지수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ETF들이 다 그 거래소 지수를 기반으로 상장이 많이 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 성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은 컨셉은 아니고 이익
성장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뭐 배당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온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네, 않아서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배당 성장 국내 주식의 배당 성장 ETF는 그런 이익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ETF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배당 성장 ETF나 펀드나 그러면은 배당이 얼마 나와 이러면 한 뭐 1점 몇 %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높지는 않는데 그만큼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고배당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수익원은 자본 수익과 그리고 이제 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토탈 리턴을 봐야 되는 건데 배당 성장은 자본 수익 쪽에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고배당 전략보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배당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덜할 수 있는 다만 그 산업군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또 고배당 전략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고배당은 뭘로 평가하죠? 주가를 기반으로 그 배당의 비율을 측정하잖아요. 지금 요 주식 사면 연말에 아마도 작년처럼 배당 나왔을 때 몇 %,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디비던드 트랩이라는 얘기를 해요. 고배당을 추구할 때 배당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배당 수익률을 왜 높을까? 주가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배당 ETF를 투자하거나 고배당 기업들을 골라낼 때는 와, 얘네가 정말 그냥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오를 가망이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무 그 고배당만 보고 기업을 골라내기에는 기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 빠지면 앞에서 벌고 뒤로 잃고 뭐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왜 이랬을까 그런 요인들을 분석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완한 어떤 ETF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금 흐름을 감안한 배당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현금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의 이제 뭐 이익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죠. 직접적인 현금 흐름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그 매출이 발생을 정확히 했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익에 반영시키거나 뭐 손실을 반영시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동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매출 채권을 잡아놨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돈을 못 받았다. 이게 정말 안 좋은 자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현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이러한 어떤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현금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말 기업이 주머니에 나 이거 돈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현금이기 때문에 이 현금은 내가 어떤 위기가 왔거나 혹은 어떤 좋은 기회가 왔거나 바로바로 액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잉여 현금을 얼마만큼 다른 기업 대비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그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그리고 배당 성장 잉여 현금과 관련된 ETF들을 지금 화면에 테이블로 조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기업들이 배당도 늘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뭔가 대응을 할 때 또 금리도 올라가니까 다른 데 손 안 벌리고 자기네 좀 투자할 수 있는 사업도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 이런 시기에 또 갑자기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대응하고 싶은데 금리 올라가서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위기에도 강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볼 때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보실 텐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프리리하게 캐시를 쓸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기에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모아놓은 ETF가 네. 미국에 있어요? 네, 티커가 COWZ인데요. COWZ, 네. 카우즈네요. 네. 카우즈? 이게 캐시카우 ETF예요. 네네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얘기할 때 얘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지 뭐 돈 그런 많이 의미에서. 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ETF들은 티커가 재밌죠. 티커 그쵸. 보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COWZ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우즈라는 티커를 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뭐지? 캐시카우 뭐 이렇게 바로 유추하실 수 있도록 그런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TF는 제가 작년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 근무할 때 작년 딱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금리가 갑자기 튀었어요. 그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 미만에서 갑자기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1.7%까지 빠르게 상승했던 구간이 또 있거든요. 그때 지금만큼은 그때 아니지만 왜 그랬었죠? 그때도 뭐 약간 뭐 인플레, 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이제 1.7%까지 오르고 다시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2020년과는 조금은 다른 시장이 되겠구나. 그럼 뭘 봐야 되지? 그때 이제 딱 현금을 봐야 되겠는데 요거 관련된 ETF는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 ETF를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성과를 한번 보시면 연초 이후에 4.2% 올랐습니다. 지금 3월 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성과를 뽑아봤을 때 4.2% 올랐어요. S&P 500이 같은 기간에 한 9% 빠졌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 대비 조금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1년 기준으로는 3.6%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이 같은 기간에 한 15%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조금 시장보다 좀 변동성도 낮으면서 좀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배당 전략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보다 조금 성과가 좋기는 좋았어요. 한 15%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는데 그만큼 다른 배당 전략보다도 조금 성과가 좋은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이 ETF를 홍보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 관련이 없으십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좋은 ETF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략을 따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기업을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ETF는 이제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을 보지만 어떠한 지표를 보냐면은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대비 프리 캐시 플로우를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를 주당으로 나눠 보면은 우리가 이 기업에 한 주를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캐시 플로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라이스 대비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조각을 사면 이 회사 현금 중에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향후 2년간 예상치를 쭉 봐서 그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주가 대비 프리 캐시 플로우의 비율이 높은 100개 종목을 선별을 합니다.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러셀 1000 지수 안에서 종목을 보는데요. 러셀 10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한 1000개 종목이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좀 낯선 애들이 많으실 거예요. 막 우리가 봤을 때 배당 많이 하면은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약간 필수 소비재가 많으려나 이런 금융 뭐 이런 쪽. 근데 요거는 금융은 빼더라고요. 금융이나 이제 그런 쪽은 빼고 뭐 다른 섹터들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가 많을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섹터의 분포는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목당 2%의 한도 를 지정해 놓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 쏠림이 있지 않은 다양한 좀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라고 100개인데 2%면 그냥 뭐 엠빵 하겠다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2% 정도를 이제 캡을 두고 있고 뭐
우리가 동일 가중 방식의 전략 뭐 이런 거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다양한 어느 쏠림 없이 여러 종목들의 성과를 같이 좀 누리겠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상위 20개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엑소모빌 같은 좀 에너지 기업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기에 한번 종목들을 선별하고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다이나믹하게 종목 선별이 되고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ETF는 담는 게 지금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인가요? 아니면 향후 2년간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늘어날 회사?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으로 치면 우리 고배당 말고 배당 성장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 고배당을 볼 때도 과거 정말 확실하게 나왔던 배당금을 기준으로 고배당을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예상치를 기준으로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준을 삼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배당 성장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러셀 1000 지수, 모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수보다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가 굉장히 높은 거를 또 보실 수가 있는데 러셀 1000 인덱스의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 같은 경우가 2.8%인데 요 카우스 같은 경우는 9.42%예요. 그만큼 주당 그 잉여 현금 흐름의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뭐 지금과 같은 난 주식시장은 떠나기 싫은데 원자재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채권은 또 내가 모르는 또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아웃하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기업들 그런 전략의 ETF들도 한 번씩은 좀 보시면은 어떨까 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장황하지만 아유, 아닙니다.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좀 재미없고 심심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도 현금 부자가 최고야. 맞아요. 개인들도 그냥 우리 개인들도 뭐 야 빈대서 투자하는 거보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이렇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주식을 볼 때도 약간 정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걸로 뭐 배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좀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한번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요럴 때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거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좀 같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